아빠 생각엔 그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새로운 사람이 내 아이를 잘 기를 수 없다, 나만큼. 그래서 이제 엄마와 떨어져서 이제 살게 된 거죠. 네. 사실 그때 가는지 모르고 갔어요. 어이구. 왜냐면 유치원에 그냥 아빠가 온 거예요. 그냥 아빠 보니까 너무 좋고 그냥 따라갔는데 할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너희 엄마 너 버리고 갔다. 안 제일 미안한 건 엄마 노릇 못했던 거, 내가 너무 애였던 거. 내가 송이한테 정말 좋은 가정을 못 보여줬어요. 그게 죄인이었어요. 난 최고의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엄마랑 남들이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없었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이. 그래서 한 동네에 오래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치원 때 엄마랑 같이 살았었고요. 아빠 집에 넘어가서 초등학교 때까지 있었고요. 초등학교 좀 고학년 때 다시 와서 중학교 때까지 있다가 유학을 갔어요. 그런 막 이런 혼란의 시기를 겪고 나니 뭐가 별로 딱히 중요하다거나 하고 싶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때가 좀 저한테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준비도 안 된 결혼을 했고 준비도 안 된 엄마가 됐고 그렇게 되니까 스스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버겁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일단 모르겠고 근데 이혼하게 됐잖아요. 송이한테 전 단란한 가정을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점이 아직도 미안해요. 늘 좀 채워지지 않는 거를 경험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 다 이제 유치원에 오잖아요. 저는 한 분밖에 늘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좀 질문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 아빠는 같이 있지 않지에 대한 질문으로 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러면서 엄마가 이제 새로 재혼을 하시는데 엄마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빠 생각엔 그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새로운 사람이 내 아이를 잘 기를 수 없다, 나만큼. 그래서 이제 엄마와 떨어져서 이제 살게 된 거죠. 네. 사실 그때 가는지 모르고 갔어요. 어이구. 왜냐면 유치원에 그냥 아빠가 온 거예요. 그냥 아빠 보니까 너무 좋고 그냥 따라갔는데 할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너희 엄마 너 버리고 갔다. 안 그러니까 널 안 보러 오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어요. 밤새 엄마한테 보내달라고 울었어요. 울었는데 아빠가 그럼 내가 너 지금은 너무 늦었으니까 아침에 엄마한테 데려다 주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제가 너무 울었잖아요. 그 아침에 못 일어났어요. 저를 깨웠는데 근데 제가 못 일어나니까 아빠가 그냥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네가 못 일어났잖아. 엄마한테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그러고 엄마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늘 제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때 갔으면 내 인생이 좀 달라졌을까? 내가 조금만 더 예쁘고 내가 조금만 더 착한 아이였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엄마도 나를 필요로 없는데 내가 왜 세상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냥 생각해보면 둘 다 버렸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어허, 그러셨군요. 그 당시에는 그 어린 송이 씨는 그 당시에 상황상 이렇게 오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본인이 엄마의 인생에서 또는 아빠의 인생에서 그 내가 이순이 같은 세컨드 랭킹 그냥 어떤 상황에 의해서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 하는 중요한 1순위가 아니라는 생각을 들었을 때 굉장히 가슴 아프죠. 그 당시엔 그렇게 오해했을 것 같아요. 상황상. 송이 아빠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해서 쟁취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애한테 굉장히 하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때는 내가 엄마답지 못했다. 이제 어머니께서 선생님께서 재혼을 하시고 이제 어쨌든 이제 아빠가 새아빠 밑에서 키우는 건 난 용납을 못하겠다 그러고 데려가신 거잖아요. 근데 그때 송이 씨는 마음이 어땠어요? 그때 송이 씨의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생각이. 물론 아빠도 너무 잘해주셨지만 성별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딸이었고 뭐 이러니까. 그리고 할머니가 키워주셨는데 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왔으면 좋겠는데 할머니가 오는 거 자꾸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럴 수 네. 있죠. 어린 나이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넌 엄마 없어? 이러면 엄마 미국 갔어 이랬는데 사실 그때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냐면 엄마가 연예인인데 미국 갔다고 한들 엄마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엄마 미국 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면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그런 거 아니래며 이러면 사람이 되게 우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되게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또 그것도 멈추게 되더라고요. 4학년 때인가 엄마가 저를 교문으로 찾아왔어요. 저는 알았어요. 아, 우리 엄마 나 안 버렸구나. 진짜 우리 엄마도 나만큼 보고 싶어 했었구나. 그러면서 엄마를 다시 만나고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또 살게 된 거예요. 또 엄마가 그냥 잘 살고 있을 때였어요. 잘 살고 있었고 이제 새언니 새오빠도 있었는데 그냥 거기에 낑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무조건 그냥 예쁨을 받고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착한 딸로 살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밉기는 하지만 그만큼 진짜 미움이 되게 컸거든요. 근데 그 미워하는 만큼 딱
진짜 그만큼 사랑해요. 엄청 사랑하는데 딱 그만큼 미워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마음이 한 번에 공존할 수 없는데도 그게 너무 막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참다 그냥 다른 쪽으로 분출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망가질 수 있는 방법. 제일 쉬운 게 학교를 안 간다거나 뭐. 그렇게 칩거하면서 지냈던 그 시절은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 우울증이었어요. 청소년 우울증이었어요. 청소년 우울증은 특징이 있어요. 자꾸 문제 행동을 일으켜요. 굉장히 모범적이었던 사람이 자꾸 이렇게 밖에 나가서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돌아다니다 들어온다든가. 근데 그게 문제 행동이 생겼다기보다는 그렇게 양상이 표현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집에 그냥 칩거를 하고 학교를 안 다닌 게 아닌가. 학교를 못 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표현되는 건 학교 거절증으로 표현이 되지만 학교 거부증, 학교가 싫은 게 아니라 학교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력이 없고 너무 우울했던 것 같아요. 진짜 되게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너는 몇 번째 엄마 딸이야? 이런 거. 어머. 한 번은 수련회 같은 걸 간 적이 있는데 자고 있다가 무슨 말소리에 이렇게 깼는데 쟤네 아빠 그거잖아. 막 여자 막 사기치고 다니는 그런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우리 아빠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말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는 척을 했어요. 그냥 계속. 너무 지쳐서 아직도 내가 말해야 될 사람이 훨씬 많은데 언제 다 말을 하지? 그냥 못하고 이렇게 살겠구나. 아.